늦은 오후 강남 골목 사이로 석양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김만수는 오래된 상가 건물 옥상에 서서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간판이 빼곡한 거리, 주차된 차들, 사람들 움직임을 눈으로 쫓으며 머릿속으로 임대 수입을 계산했어요. 2층은 이번 달까지 만기고 저 집은 보증금 올려야 하는데 숫자를 세던 그의 눈가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시장 노점상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올라온 시간이 한 번에 떠오르는 듯 했어요. 옆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나더니 철문이 끼익하고 열렸습니다. 아빠, 김소윤이 조심스러운 얼굴로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운동화 끈을 한 번 더 조여매고 아버지 옆에 살짝 서서 난간 밖을 같이 내려다봤습니다. 왔냐? 뭐야? 바람 쐬러 올라왔어? 만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지만 딸 표정이 평소랑 다르다는 걸 바로 눈치챘어요. 소유는 손가락으로 난간을 몇 번 두드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요즘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 있어요. 말끝이 작게 떨리자 만수는 잠깐 고개를 돌려 딸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빛은 단단했고 금방 물러설 눈은 아니었어요. 그래. 얼마나 됐는데? 이제 1년 좀 넘었어요. 만수는 짧게 코를 훌쩍이며 다시 앞을 봤습니다. 강남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친구냐? 그가 묻자 소유는 미리 준비해 온 듯 바로 대답했습니다. 은행 다녀요. 시중은행, 대출이랑 자산관리 쪽이래요. 또래보단 책임 많은 부서라서 늘 바빠요. 은행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만수의 손에 힘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어요. 은행원이면 성실하겠네. 요즘 같은 세상에 직장 있는 게 어디냐? 입에서는 칭찬 같은 말이 나왔지만 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쟁이, 실적 압박, 집값, 물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강남에서 애 키우려면 월급이 어느 정도여야 버티나? 계산이 습관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요. 젊었을 때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장인의 시선. 우리 딸 고생시키지 말라던 말이 마음에 못처럼 박혀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억울했지만 지금은 아버지 자리에 서서 비슷한 말을 하고 싶은 자신을 발견했어요. 나도 그 사람처럼 되는 건가? 이 생각이 스치자 만수는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소유는 아버지 표정을 눈치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아빠, 조만간 같이 인사드리러 오고 싶대요. 정식으로. 그래. 와보라 그래. 밥 한 번 먹자. 만수는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 안에는 많은 의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유는 그 대답만으로도 안도의 숨을 내쉬고 옥상문 쪽으로 몇 걸음 물러났어요. 그럼 저 먼저 내려갈게요. 아빠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요. 알았다. 문이 닫히고 옥상에는 다시 만수 혼자만 남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그의 낡은 작업복 자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당장 내일 관리비, 다음 달 세금, 공실 위험까지 머릿속에서 줄을 섰어요. 그 가운데 딸의 결혼 문제는 유난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야 인사를 받지. 사람 속까지는 봐야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도심 아래로는 차들이 줄줄이 불을 켜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만수는 그 불빛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딸의 행복과 자신의 재산,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괜찮은 사람인지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나라도 확인해 봐야지. 그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상견례를 허락한 아버지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예비사위가 일하는 은행 창구를 어느 날 손님으로 찾아갈 생각이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가족 식당 안쪽 작은 방에는 따뜻한 노란빛 조명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미리 주문해둔 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조용한 음악이 멀리서 흐르고 있었죠. 김만수는 시계를 한번 보고 반대편 자리에 앉아 있는 김소윤을 흘긋 바라봤습니다. 소윤은 긴장이 된 듯 물컵을 쥔 손에 힘을 주고 있었어요. 아빠, 조금만 있으면 올 거예요. 차가 막힌대요. 그래, 뭐, 시간 맞춰 오려고 했겠지. 만수는 짧게 대답하고는 일부러 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정갈한 셔츠 차림의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는 준비해온 종이봉투를 두 손으로 내밀며 깎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만수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봉투를 받으며 한번 훑어봤어요. 무난한 인상, 반듯한 자세, 말투도 또박또박했죠.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네. 아닙니다. 근처 지점이라 금방 왔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앉기 전 소윤을 한번 바라보고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윤 역시 작은 눈인사를 건네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어요. 음식이 하나둘 더 나올 동안 세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훈의 고향, 학교 이야기, 은행에 입사하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지금은 무슨 일 맡고 있어요? 만수가 물었을 때 지훈은 자세를 바로 하고 대답했습니다. 중소기업이랑 자영업자분들 상대하는 대출 자산관리 쪽입니다. 책임이 좀 큰 부서라서 요즘은 금리나 상황이 어려워서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만수는 그 말에 살짝 눈썹을 올렸습니다. 대출과 자영업자, 그 단어들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자신도 한때 은행 창구를 들락거리며 서류를 내밀던 입장이었으니까요. 힘들지 않아요? 사람들 사정이 다 다를 텐데. 힘들 때도 있는데요. 지우는 잠시 말을 고르고 웃었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선택 안 하시게 돕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잠깐 잔잔해졌어요. 소윤은 아버지 쪽을 살폈지만 만수의 표정은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지훈이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요. 제 명함입니다. 그는 반듯하게 인쇄된 명함 한 장을 두 손으로 건넸어요. 하얀 종이 위에 은행 이름과 지점, 대출 자산관리 담당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만수는 명함을 잠시 눈앞에 세워들고 찬찬히 읽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구만. 짧게 중얼거리며 명함을 지갑 대신 셔츠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손끝에 종이의 감촉이 오래 남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리가 끝날 무렵 소윤이 용기를 내 말했어요. 아빠, 지훈 씨가 조만간 정식으로 상견례 자리 마련하자고 했어요. 오늘은 그냥 인사 겸 편하게 뵙고 싶다고 해서. 지훈도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부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천천히 아버님이 편하신 일정에 맞추겠습니다. 만수는 물잔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뭐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잘 상의하겠지. 나야 시간 맞으면 밥 한 번 더 먹으면 되는 거고.
입으로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아까 본 명함이 또 떠올랐어요. 지점 이름, 직통번호, 은행 로고까지 또렷하게 기억 속에 박혔습니다.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동안 시동을 끄지 못했어요. 옆 좌석에 놓인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 사람을 진짜 알 수 있는 곳은 여기겠지. 은행 로고 아래 지훈의 이름을 천천히 따라 읽으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집에 들어와 재킷을 걸어두면서도 명함만은 바지 주머니로 옮겨 넣었습니다. 자리에 누웠을 때도 종이 한 장의 감촉이 옆구리에서 느껴졌어요. 언젠가 아무 말 없이 한번 가보자. 허름하게 입고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선명한 그림처럼 그려지며 만수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평일 오전 아직 은행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대였어요. 김만수는 오래 입어색이 바랜 작업복 재킷을 걸치고 챙이 눌린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인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청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신발은 약간 해진 운동화였죠. 강남 번화가 정중앙에 있는 유리 외벽 은행 건물 앞에서 그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자동문 위에 새겨진 은행 로고를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맞네. 작게 중얼거린 뒤 그는 모자, 챙을 한 번 더 눌러내리고 자동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바깥과는 다른 공기가 흘렀어요. 차갑게 정리된 냉기, 반듯한 조명, 행마다 똑같은 간격으로 놓인 의자들. 한쪽에는 VIP 전용이라고 적힌 안내판과 함께 넓은 창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이미 브랜드 가방을 든 손님이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반 창구 쪽에는 번호표 기계와 작은 안내 데스크가 있었어요. 만수가 청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 다가가자 안내 직원이 순간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고는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업무 보시려면 여기서 번호표 뽑아주세요. 직원은 형식적인 목소리로 말하며 화면을 한번 눌러주고 종이 번호표 하나를 건넸습니다. 더 묻지 않고 바로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동작이 자연스러웠어요. 반대편에서는 중년 여성이 고급 코트를 여미고 들어왔습니다. 직원은 곧장 그쪽으로 다가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고 인사를 건넸고 곧 VIP 창구로 안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손에 쥔 번호표를 내려다보며 허름한 차림새가 이곳에서 자신을 어디쯤에 놓는지 가늠해 봤습니다. 뭐 예상하던 대로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얼굴에는 특별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기 의자에 앉자 머리 위 전광판에 번호와 창구가 번갈아 떴습니다. C-1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기계음이 반복되는 동안 만수는 은행 안 사람들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서류철을 안고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손님들, 화면을 뚫어지게 보는 사람들. 그중 몇몇은 옷차림만으로도 돈이 많겠다는 느낌을 풍기고 있었어요. 잠시 뒤 전광판에 새로운 숫자가 떴습니다. C-21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오세요. 손에 쥔 번호표를 들여다보니 종이 위에는 분명히 C-21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챙을 한번 만지고 안내된 창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4번 창구에는 투명 가림막 너머로 정갈한 셔츠 차림의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분명히 이지훈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어요. 지훈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만수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허름한 작업복, 낡은 가방, 눌러쓴 모자.
겉모습만 보면 그저 동네 공사장을 전전하는 일용직 아저씨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지훈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태도로 키보드를 옆으로 밀고 듣기 편한 톤으로 다시 물었어요. 거래하시는 통장 있으시면 먼저 한번 보여주셔도 좋고요. 처음 거래이시면 어떤 일 하시는지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만수는 잠깐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뒤적이더니 일부러 구겨진 서류 봉투와 통장 몇 개를 뒤섞인 채 꺼냈습니다. 내가 뭐 이것저것 합니다. 그는 대답을 일부러 모호하게 흘리며 웃었습니다. 가게도 좀 하고 사람들 인건비도 주고 대충 그렇게 먹고 살지요. 서류가 정리되지 않은 채 창구 위에 올라왔지만 지우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치며 종류를 먼저 나눴습니다. 아, 이건 기존 예금 통장이시고 이건 사업자 통장이시네요. 혹시 지금은 어떤 쪽 상담을 원하시는지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투는 정중했고 눈빛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그 눈빛을 슬쩍 훔쳐보며 마음속으로 거리를 재봤어요. 겉으로는 괜찮네. 진짜는 좀 더 봐야지. 그는 일부러 이야기의 순서를 흐트러뜨리며 이 통장 저 통장을 섞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현금으로 주고받는 돈도 많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말을 늘어놓았죠. 지우는 중간에 말을 자르지 않고 필요한 부분마다 짧게 질문을 끼워 넣었어요. 직원분들 인건비는 보통 어느 계좌에서 나가세요? 매출은 현금이랑 카드 중에 어떤 비중이 더 크세요? 그는 들은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모니터에 간단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은행 안 공기 속에서 허름한 차림의 손님과 젊은 은행원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상담 같았지만 만수에게는 이 첫 만남이 하나의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돈 얘기부터 해봐야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에 던질 말을 천천히 고르고 있었어요. 투명 가림막 너머로 지우는 통장과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만수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조심스럽게 기다렸어요. 은행 안은 점심 전이라 사람이 조금 늘어나고 있었고 창구 뒤쪽에서는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목소리가 잦아들 듯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일부러 숨을 고르며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봉투 모서리는 오래 써서 눌려 있었고 안에는 종이 몇 장과 복사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조금 급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듯 말투를 무겁게 깔았어요. 저기, 내가 말이야. 만수는 서류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들어올 때는 쭉 들어와. 그래서 이번에 좀 크게 한번 대출을 받아보려고. 말끝에 크게라는 단어가 나오자 지우는 눈썹을 살짝 움직였어요. 그러나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수는 일부러 크게 웃으며 손바닥을 턱에 갖다 댔습니다. 뭐, 그 은행에서 줄 수 있는 만큼 한도 꽉 채워서. 그 말에는 시험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죠. 지우는 대출 심사 시스템을 띄우는 대신 먼저 만수 쪽으로 몸을 약간 숙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 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인지요? 만수는 바로 답하지 않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사업 돌리고 사람 쓰고 뭐 그런 거지 뭐.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구체성이 없었어요.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한도만 뽑아보려는 사람인지 구분이 어려운 대답이었습니다. 지우는 몇 초 동안 서류를 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혹시라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금액을 일시에 대출받으시면 상환에 부담이 생기실 수 있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현재 수입 흐름을 명확히 정리해보고 실제 필요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만수의 눈이 아주 좁게 뜨였습니다. 이 정도 말하면 대출 먼저 해주고 보자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그는 분위기를 더 흐리기 위해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아니, 뭐, 금액 대출이 좀 그렇다면 요즘 핫하다는 상품 같은 건 없어? 뭐 수익률 높은 거, 좀 위험해도 괜찮아. 알아서 추천해 주는 걸로 하나 꽂아줘도 되고. 돈 많은 손님처럼 보이고 싶다는 듯한 말투였지만 겉모습과 가지고 온 서류가 그 인상을 지탱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은행원들은 실적을 위해 위험 상품이라도 권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은 단기간 수익이 크더라도 손님처럼 현금 흐름 변동이 큰 경우에는 더 큰 손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수는 일부러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손님이 한다는데 왜 말려? 지우는 난처한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손님의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님이 원하신다고 해도 위험을 분명히 알고 선택하셔야 해요. 저는 그걸 설명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창구 뒤쪽에서 지점장이 힐끔 지훈 쪽을 보며 VIP 고객 오셨습니다라고 직원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을 보면 지훈은 빨리 상담을 끝내야 할 상황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어떤 차림의 손님이든 지금 눈앞의 상담을 먼저 끝내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아주 미세한 파동을 느꼈습니다. 이놈, 생각보다 쉽진 않네. 겉으로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부에서는 마음의 저울추가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만수는 속으로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규정의 경계를 슬쩍 넘어가는 말로 예비사위의 양심과 직업의 선을 시험해 볼 생각이었죠. 창구 위에 놓인 서류 위로 만수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다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은행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창구 앞엔 사람들이 조금씩 쌓이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금만 더 빨리 오라는 신호 같은 눈빛이 오가는 분위기였죠. 그 한복판에서 만수는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 창구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대출이 아니라 규정의 가장자리를 노리는 질문을 꺼낼 차례였어요. 저기, 내가 말이야. 만수는 일부러 서류를 뒤적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서류가 좀 깔끔하진 않은데, 뭐 방법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지훈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수는 복사된 사업자 등록증, 납부 확인서, 그리고 매출 내역이 흐릿하게 찍힌 종이들을 뒤섞어 꺼냈습니다. 서류는 일부러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보였어요. 뭐 이거저거 빠진 게 있어도 대출된 경우 내가 많이 봤어. 또 이게 말이야. 매출 같은 것도 숫자 조금만 잘 맞추면 심사 통과시키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말투는 은근했고 마치 다들 이렇게 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잠깐 들여다보다가 서서히 표정을 단단하게 고정한 채 고개를 들었어요. 손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목소리는 전보다 낮았지만 힘은 더 있었어요. 만수는 일부러 못 들은 척 다시 밀어붙였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게 어딨어. 아는 가게들 보면 다들 그런 식으로 한다던데. 지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 가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은 합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저희 은행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말끝은 부드럽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만수는 한 단계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빡빡해? 내가 조금만 더 잘 보이면 자네도 실적 올라가고 나도 돈 빌리고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이 정도 말이면 보통 은행원들은 말은 아끼고 대출 가능성을 넌지시 탐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아주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돌리지도 않고 서류를 치우지도 않은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빚을 잘못 내셨습니다. 주변에서 괜찮다, 이 정도는 다 한다는 말에 서류도 제대로 안 맞고 위험한 상품도 들고 그러다 집이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꾸밈이 없었고 마치 오래 묵힌 돌을 꺼내놓는 듯 했어요. 그때 저는 진짜로 느꼈습니다. 고객이 정확히 모르는 걸 대충 넘어가면 결국 그 피해는 온전히 그 사람한테 돌아온다는 거려. 만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살짝 앞으로 기대고 있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서류가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다시 준비하는 게 맞고 위험한 금융상품은 위험하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손님이 원하신다 해도 그게 손님에게 불리하면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구 유리 너머로 보이는 젊은 은행원의 눈빛은 실적도 지점장의 압박도 허름한 차림의 손님의 눈치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딱 한 가지만 담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만수는 순간 젊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세금 때문에, 보증금 때문에, 월세 때문에 밤잠 설치던 시절, 서류를 맞추지 못해 은행 문턱에서 몇 번을 되돌아왔던 세월들, 가난하다고 무시받던 기억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사위 될 사람이 그 시절 자신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만수는 짧게 중얼거리며 시선을 창구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가 예상했던 은행원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네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걱정 섞인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만수는 천천히 은행 문을 걸어서 나가며 생각했습니다. 이놈 진짜일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확인해야 할 게 더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은행 자동문이 닫히자 바깥 공기가 만수의 얼굴을 스쳤어요. 차들이 줄지어 달리는 강남의 도로, 점심 준비하러 움직이는 직장인들,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그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천천히 손을 빼던 그는 아까 지훈이 했던 말들을 하나씩 곱씹었어요. 규정이니까가 아니라 그게 손님한테 상처가 되니까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진심이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괜히 마음 한쪽이 조용해졌습니다. 확실히 이상한 놈이네. 만수는 코끝을 만지작거리며 툭 중얼거렸죠. 속뜻은 물론 좋은 의미로였지만 그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잠시 골목을 걷다가 다시 은행안 분위기를 확인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은행 쪽으로 되돌렸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영업장은 아까보다 조금 더 붐비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은 채 만수는 문 옆에서 직원 몇 명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지훈 씨는 왜 이렇게 상담이 길어? 그러게. 저러다 한 명도 못 끝낼 판이야. VIP 고객 오셨는데 시간 안 맞으면 또 뭐라 하실 텐데. 착한 건 알겠는데 실적이 안 나오면 곤란하지 않나. 말투는 대놓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직장인 특유의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만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까 상담이 길어진 건 자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지우는 급하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점 하나만으로도 그의 태도는 흔한 은행원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툭 지팡이를 짚는 소리가 들렸어요. 입구 쪽에서 70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천천히 은행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몸은 조금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만수는 그 노인을 기억합니다. 조금 전 번호표 뽑는 기계 근처에서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었죠. 노인은 빈 의자를 찾아 앉았고 번호표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서류를 정리하던 지훈이 그 노인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다가와 노인의 번호표를 살폈습니다. 오창식 어르신 오셨네요. 오늘은 무릎 괜찮으세요? 오래 안 기다리시게 바로 모실게요. 그 말투는 업무용이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건네는 진짜 안부에 가까웠어요. 노인은 반가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지훈 씨.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엔 자네처럼 설명 잘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저번에 그건 뭐라더라? 복잡한 펀드? 그거 괜히 가입했다가 내 노후 펑크 날 뻔했지. 지우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처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만수의 눈빛이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문틈에 손을 올려둔 채 지훈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무겁고 복잡했던 마음속 계산들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놈, 사람 하나 대하는 태도가 일회성이 아니구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믿어도 되는 사람일지 모르겠다는 미세한 생각이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인정할 순 없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쉽게 꺾이면 그건 또 다른 의미로 겁나는 일이니까요. 만수는 모자 챙을 한번 고쳐 쓰고 은행문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걸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 풀어낼지, 그리고 이 젊은 남자가 딸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인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일이었어요. 그의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저녁, 호텔 한식당 안쪽의 작은 상견례룸. 부드러운 조명 아래 네 사람을 위해 차려진 상 위에는 깨끗한 그릇들과 따뜻한 찬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소윤과 지우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자리 위치를 정리하고 물잔을 채우며 긴장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작은 숨을 내쉬었고 소윤은 그의 손등을 조용히 잡아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아빠도 오늘은 편하게 오실 거야. 하지만 정작 그녀의 눈빛도 완전히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지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김만수와 아내가 들어왔어요. 만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잘 읽히지 않는 담담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어머님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윤의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만수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형식적인 안부와 근황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머니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여러 번 말을 건넸고 소윤도 틈틈이 이야기를 이어붙이며 식탁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수는 유난히 말수가 적었죠. 지우는 긴장된 손가락을 무릎 아래에서 조용히 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반찬 접시가 절반쯤 비워지고 찬물이 따라질 때쯤 만수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지우는 가볍게 반응했지만 만수의 목소리 톤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네, 만수는 잠시 식탁 위를 한번 쓸어보듯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은행에 갔다 왔네.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지훈의 등에서 식은땀이 한 줄 흘렀고 소유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하며 아버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희 은행이요? 지훈은 조심스레 물었지만 이미 얼굴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가 일하는 지점.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님으로. 소유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고 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에 낡은 가방 하나 들고 갔지. 번호표 뽑아서 앉아 있었는데 그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자네가 날 알아보지도 못했더군. 지훈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스스로가 어떤 모습으로 그 손님을 대했는지 모든 장면을 순식간에 떠올렸어요. 만수는 침착하게 이어갔습니다. 내가 대출 좀 크게 받아보겠다 했을 때 위험하다고 말리더군. 아버님, 그건 아직 끝 안 났네. 만수는 손을 살짝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지훈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매출 부풀리고 편법으로 서류 맞출 수 있냐고도 물어봤지. 그랬더니 자네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만수는 지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짚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손님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훈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만수는 다시 숨을 고르며 이어갔어요. 그리고 자네 아버지 얘기했지. 지훈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 아무 때나 꺼낼 수 없는 상처였으니까요. 식탁 위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소유는 입술을 깨문 채 아버지를 바라보다 잠시 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그걸 왜 지금? 만수는 딸을 보지 않고 지훈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열도 좀 오르더군. 내가 젊었을 때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듯이 나도 딸의 예비 사위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잠시 침묵. 그 침묵 끝에 만수의 표정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나도 공사판 다닐 때 그런 은행원 한 명만 있었으면 아마 인생이 조금은 달라졌을 거야. 조용한 고백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고 소유는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만큼 긴장했습니다. 만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네 나쁜 놈은 아니더군. 그 한마디는 시험의 끝이자 판단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훈의 눈가를 조금 더 적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론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는 계속되고 만수의 최종 결정은 다음 장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며칠 뒤 오후 하늘은 맑았고
거리는 점심시간의 활기가 남아 있었어요. 김만수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넥타이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오늘은 허름한 작업복도 눌러쓴 모자도 아니었어요. 깔끔한 정장, 반짝이는 구두. 그는 오래전부터 입어두었던 사업가의 얼굴을 꺼내 걸친 듯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짧게 말하고 집을 나선 그의 발걸음은 며칠 전 은행을 방문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무게였어요. 은행 자동문이 열리며 안쪽 직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향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남성, 걸음에 여유가 있고 눈빛에 힘이 있다. 누가 봐도 돈 있는 고객의 분위기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내 직원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만수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4번 창구 이지훈 대리에게 부탁하고 싶은데요. 잠시 당황한 듯한 직원의 얼굴에 2단계 더 공손해진 태도가 스며들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우는 VIP 고객 상담을 막 마무리하던 참이었지만 자신을 찾는 손님이 왔다는 말을 듣자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4번 창구에 앉은 만수를 본 순간 지우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버님? 목소리는 최대한 조용했지만 놀람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나야. 지우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견례 때의 감정이 다시 떠오르는 듯 손끝이 아주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만수는 가방을 열어 통장 4-5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동산 등기부 사본도 천천히 올려놓았어요. 오늘은 제대로 된 상담을 하러 왔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창구 주변 공기는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숨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도와드리면 될까요? 만수는 통장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금액 전부 자네한테 맡기려고. 지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금액이 적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곧 지점장이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뻔하며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어떤 일로? 만수는 조용히 손을 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지점장님. 지점장이 몸을 일으킨 채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예, 고객님. 만수는 시선을 지훈에게서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허름하게 왔을 때 말입니다. 지점장이 순간 굳었습니다. 몇몇 직원도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이 친구가 만수는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3번 두드렸습니다. 나한테 무리한 대출 말렸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묵직한 정적이 흘렀어요. 편법 가능한지 물었을 때도 불가능하다고 단칼에 잘랐고 지점장의 입꼬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품 권하라 했더니 오히려 위험하다고 말리더군. 만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다가 지훈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정히 마무리했습니다. 아, 여긴 돈을 맡겨도 되겠구나. 말을 들은 지점장은 마침내 크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수는 손을 가볍게 저었습니다. 감사 인사는 이 친구한테 하시오. 이런 직원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다시 온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류 가방을 닫고 지훈의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내 딸과 살아주면
나는 그걸로 됐네. 그 말은 지시도 아니었고 허락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아버지의 진심 그 자체였어요. 그날 저녁 만수는 집 거실에 두 사람을 불러 앉혔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지훈의 손과 소윤의 손은 꼭 맞잡혀 있었어요. 만수는 잠시 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결혼해라. 소윤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었고 지훈은 눈을 감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만수는 웃으며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겉만 보지 마. 돈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 인생을 만든다. 그 말은 사실 지훈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수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기도 했죠. 창밖엔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고 세 사람은 느리지만 따뜻한 저녁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만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깨달음이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딸을 맡길 사람을 시험하느라 은행에 갔지만 결국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은 자신이었다는 것.